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편입했던 그 SPR셀이라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 관련된 기업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또 10% 이상의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어가지고 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노력하면 시장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플로우를 따라다니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설정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시장이 어려워도 괜찮고요. 버틸 수 있고요. 또 시장이 좋아질 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매매를 지속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 또 시장의 트렌드 쫓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PL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장안 끝나고요. 4시 20분인가요? 그 수소경제위원회 또 이런 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그 관련된 수소경제 쪽 관련된 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소 자동차 쪽보다는 수소 연료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자, 게다가 이 네옴시티 쪽 관련해가지고 진짜 제가 이 SPL세 편입했었을 때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이 네옴시티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수혜주로서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한 가지 이슈보다는 좀 시장의 좀 이슈에 부합하는 두 가지 이상의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이 이 한 가지 이슈가 부각받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이슈가 부각이 받으면서 이 주가를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는 이제 아무튼간에 수소경제위원회에 대한 일정이 좀 있지만 오늘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좀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이제 25,800원에서는 좀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어떤 연료전지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준다면은 뭐 시간에서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다음 날 이 길에 장 초반에 좀 그 시가 부근에서 또 일부 비중을 또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태경 BK라는 종목이 최근에 제가 1차 목표가 도달했고 전고점 돌파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5%대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이전에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했었던 6,500원까지 한 350원 정도 남았는데 뭐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수익 실현하기보다는 이미 1차적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6,500원 정도 부근까지는 가능성 열어두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래량을 한번 하단에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현재 한 200%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항상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만약에 평균적인 수준에서 뭐 4배, 5배 이상의 거래량이 폭증을 한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진행 중인 추세의 끝은 대부분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 파동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래량이 이전 수준 대비해서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이전 고점 돌파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 아직까지는 조금 더 터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제가 이제 편입을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요즘에 좀 시장의 흐름들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서서히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달러 인덱스 또는 이제 달러화, 이 킹달러 수혜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은요, 이제는 오히려 이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 어떤 테마들이 좀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 투자자들로부터 나름대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슈가 부각이 됐던 종목들을 좀 찾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장 환경에 대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중국 이제 시진핑 시대가 다시 한번 또 이어지면서 이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각에서는 뭐 1월 달부터 이제 완화를 할 것이다. 이제 고삐를 좀 풀 것이다. 빗장을 좀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이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좀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또는 약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놓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비철금속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비철금속 중에서도 또 저는 뭐 다양한 비철금속이 있겠지만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은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바로 이제 그 구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는 지금 3,205원이고 종목명은 이구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왜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이슈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결제 통화 같은 것들이 결국에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화가 약세를 나와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이 금속 가격,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또 상승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 코로나19 쪽 관련해서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완화를 하겠다 하면은 결국에는 또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부분들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좀 이슈가 좀 있고요. 자, 1차 목표가 좀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3,350원이고요. 3,400원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3,400원 1차 목표가 잡고요. 2차적인 가격 전략은 또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이슈는 결국에는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들어가고요. 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신재생, 2차 전지, 그리고 경기 민감 원자재, 달러 약세, 중국의 코로나19 완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구리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이전처럼 급등을 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그어놓지는 않았지만 추세선을 한번 그렸을 때는 우선 추세선은 이탈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단기 하락 조정은 좀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 구리 가격, 구리 선물 가격입니다. 자, 물론 이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또 달러와의 강세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구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 중국의 코로나19 뭐 이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처리를 하겠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자 8% 이상의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또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최근 확실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은 국제 구리 가격 폭등 관련 수혜주로서도 또 부각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자, 산업용 동판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또 관련 수혜주로서 항상 이 구리 관련주 하면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구산업 대창,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긴 하지만 조금은 무겁기 때문에 좀 저는 항상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구산업을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최근 기사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자, 구리 재고량이 4.9일 뿐이다. 연말에는 2.7일이다. 10월 21일자 기사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추진이 되면서 구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게다가 이 지금 세계에서 소비되는 구리 거래량의 4.9일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연말까지는 며칠이죠? 2.7일까지 조금 더 재고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수요 대비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풍력,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풍력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쪽 연가해가지고도 또 구리 쪽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일정이 있고요. 이슈가 있고요.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에 맞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들 또는 최근에 거래량이 한 번씩 톡톡 튀어오른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기업들을 트레이딩하면은 시장이 어렵던 말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시작할 때다. 구리 관련주 대장하면 이구산업이고요. 자, 산전수전 다급근 구리 관련주. 업할 때가 됐다,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쉬워가지고 금방 했는데 다음번에도 더 쉬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5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매니저께서는 2구 산업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이 남아 있는데 일단 네, 질문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희 매니저님 질문 주실까요? 네, 지금 질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패스를 좀 했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2구 산업 이제 편입을 좀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구리 가격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조금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기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둔화 국면도 좀 있다 보니까 이 구리가격이 좀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간략한 코멘트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 또 원자재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경기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리 재고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고, 구리 쪽에 대한 수요가 사실 2차 전지 쪽 뭐 동박이나 여기도 결국에 구리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아까 구리 선물 가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조금 다져갔다라는 느낌들.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이전부터 계속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충분히 이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나름대로 좀 전방 산업에서 견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차 목표가 또 도달을 했고 4행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는 걸 제가 까먹었는데,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또 방송을 할 테니까 예, 한번 화이팅 부탁드리고 자,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차 목표가는 3,550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